안녕하세요. 아이송입니다. 이번 시즌의 프리미어 리그 더비 경기는 역사에 남을 광기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현 첼시의 감독인 포체티노는 이전에 토트넘을 이끌었던 경험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과 첼시의 포체티노 더비로서 런던 더비로서도 다가왔습니다. 이 경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미는 경기였으며 데일리스타가 이를 혼돈 그 자체의 경기로 표현한 것처럼 스포츠 바이블은 이를 이번 시즌 가장 미친 경기로 묘사하였습니다. 경기는 수많은 경고 카드와 열체크로 가득 찼으며 특히 토트넘의 로메로와 우드 호기의 퇴장은 경기가 아수라장으로 치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토트넘 홈구장에서 두 선수가 퇴장당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처음이었으며 로메로의 파울로 인한 회장과 페널티킥은 토트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로메로는 이번 시즌의 수비 진영의 리더로서 뛰어난 역할을 해왔지만 그의 성향은 항상 불안정한 한편이었습니다. 데이터 전문 매체 옥타에 따르면 로메로는 2020-21 시즌 데뷔 이후 프리미어 리그 선수 중 가장 많은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그의 레드카드를 받는 경향을 입증하며 그의 게임 스타일이 항상 긴장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과 함께 혼돈과 감동을 선사한 경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토트넘과 첼시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록되었으며 프리미어 리그 역사에도 독특한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야말로 터질 것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순간이 토트넘이 선두 자리를 굳히고 런던은 하얀색으로 물들일 수 있는 경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어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로메로였으며 그의 열정은 경기를 통틀어 확산되어 각 관객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적인 플레이는 결국 평가를 날려먹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게리 네빌을 비롯한 영국 해설진들마저도 발을 들어올릴 만한 강력한 태클로 인해 로메로가 이미 퇴장이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과격한 플레이는 경고 누적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토트넘에게 재앙을 안겨주었습니다. 포츠담 출신의 전문가들과 해설진들은 로메로와 우도기는 운이 좋았던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은 이미 경기 초반에 퇴장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은 로메로와 부상 선수들을 더해 선발로 나온 11명의 선수 중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선발진 선수가 단 4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이 경기를 혼돈의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경기 중에는 두알 체크가 8번이나 있었고 추가 시간은 무려 12분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로 예측 불허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감정이 폭발하고 분노에 휩싸인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클리셉스키의 빠른 선제골은 선수들을 더욱 흥분시키며 런던 더비의 특성이 경기의 긴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흥분을 통제하지 못한 선수들은 상황이 안타깝게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 15분까지의 토트넘은 풋볼 365가 표현한 대로 정말 최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정한 사람 중 하나는 포체티노 감독 자신이었습니다. 경기 후에 그는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 밀어붙였지만 처음 15분 동안은 토트넘이 첼시보다 더 나은 팀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이 경기의 중심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에게 특히나 적용됩니다. 메디슨의 환상적인 패스와 글루셉스키의 행운의 골 이후 손흥민 선수는 8분 만에 교체되기 전까지 멋진 역할을 해냈습니다. 존슨의 엄청난 패스를 받아 골을 넣었지만 안타깝게도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와 인디, 미닛 등의 표현처럼 손흥민 선수의 멋진 돌파와 마무리골은 정말로 미세한 차이로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몇 밀리미터로 결정된 순간이었으며 그 순간은 정말로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게임의 후반 24분, 쇼룸의 선수가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찰나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움직임과 정확한 슛을 발휘했지만 첼시의 골키퍼 로버트 산체스의 환상적인 선방에 막혀버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산체스는 손흥민의 슛을 멋지게 막아내어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손흥민 선수는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팀이 패배에 처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현지 매체들은 그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내렸습니다. MBC 스포츠는 소름 돋는 경기를 펼친 손흥민에게 7점을 주며 그는 94분에 2번의 동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확실한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도 소름 돋는 플레이를 보인 손흥민에게 7점을 부여하며 이브닝 스탠다드도 마찬가지로 7점을 주며 그는 끊임없이 팀을 위해 뛰었지만 운이 좋지 않았고 거의 동점 골을 넣을 뻔했지만 대단한 골키퍼에게 막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손흥민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그의 경기 중 뛰어난 성과를 공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그의 기량과 역량에 기대가 큽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경기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미친 듯이 투지를 발휘한 손흥민 선수와 팀 동료들에게 경의를 표할 일이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선수들을 칭찬하며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가디언이 언급한 대로 물러서지 않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열정과 부츠 그리고 선수들의 투지를 대변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를 끝까지 기꺼이 돌파하여 동점골을 만들어내기 위해 몇 번의 위협적인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그의 무모한 전략과 선수들의 집념은 경기를 마칠 때까지 높은 긴장을 유지하며 팬들에게 역동적인 경기를 제공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뿐만 아니라 팬들 역시 토트넘 팀에 대한 애정을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홈에서 4-1로 대패한 후에도 팀을 비난하는 대신 대반전을 이룩한 선수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 게리 네빌은 이러한 팬들의 행동을 본 적이 없다며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팬들 또한 팀의 힘을 인정하며 선수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디 애슬레틱 역시 토트넘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전술에서 물러서지 않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맹한 전략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친 듯한 전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9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프라인까지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는 071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축구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스포츠 바이블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선수들의 대형 사진과 함께 정말 미쳤다 라고 표현했고, 손흥민 선수의 절친이자 토트넘 센터백인 얀베르통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서 내 인생에서 본 가장 높은 수비 라인이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더불어 리버풀 레전드 출신인 수비수이자 해설가인 제이미 캐러도 감독의 극단적 전술에 당황했지만 거의 천재적인 전술로 평가받을 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경기 결과적으로 1-4로 대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홈에서 승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심과 특히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축구 철학을 고집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은 칭찬할 만합니다. 결과만을 보고 그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의 공격적인 축구 철학이 현재의 토트넘을 만들어내고 단 한 경기의 패배만으로 그의 축구 철학에 대한 평가가 무너질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축구계의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그의 결정적인 전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이외에도 독보적인 활약을 보인 선수 중 하나는 평점 10점을 받은 골키퍼 비기어입니다. 그의 눈부신 플레이는 골키퍼의 역할이 얼마나 감동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가 제대로 선보이지 않았다면 1-4 패배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제미 켈러와 같은 전문가들 역시 그의 놀라운 경기에 깜짝 놀랐고, HITC는 이번 패배를 불구하고 토트넘이 회복할 것으로 믿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경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선수로 경기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강조합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9명의 선수로 경기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선수들은 훌륭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을 보면서 토트넘은 이번 패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패배가 토트넘의 전략 감독과 선수들의 열정을 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러한 경기를 통해 토트넘은 더 나은 결과를 찾아 나아갈 것이며 팬들은 팀의 노력과 열정을 지지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팀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경기에서의 패배는 토트넘에게 악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더보이 오스터가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번 패배의 실질적인 문제는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의 상황입니다. 퇴장당한 선수들의 징계 기간뿐만 아니라 메디슨과 반도벤의 부상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디슨의 상태는 파악 중이며 그의 부상 정도는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상황은 센터백 반도벤의 부상입니다. 반도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발빠른 센터백으로 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게 된다면 이 역할을 대체할 선수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벤 데이비스나 엠페르손 후이와 같은 선수들은 반도벤만큼 토트넘의 전략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상은 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황은 토트넘에게 큰 도전과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팀과 감독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패배로 인해 토트넘은 어떻게 재조직하고 회복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에르 정도가 센터백 역할을 대신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 느린 센터백 다이어가 해당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의 발속도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이어의 발 능력은 토트넘의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메디슨, 반도벤, 벤
로메로와 우도기 초미 선수와 함께 구성한 토트넘의 견고한 수비 라인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얇은 선수 측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토트넘의 열정적인 경기였습니다. 이 열정을 보여준 토트넘이 조만간 다시 부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토트넘의 스쿼드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할 일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경기 일정에서 행운이 토트넘을 다시 도와주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나은 토론과 이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